안녕하세요. 황진영TV의 황진영, 배정지, 강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지금 최고로 잘했어, 우리. 네,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 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게스트 분이 계시는데, 저희 교수님이시거든요. 영산대 석박사 저희 수업을 네. 나오고 계시는 교수님 초청했습니다. 아, 이 절대 미녀 우리 교수님. 네. 다들 저도 정말 영광인데, 간략하게 제가 소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 교수님은 지금 이제 영산대학교에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전문적으로는 지금 대학원, 석사 과정,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 겸임 교수로 지금 이렇게 수업도 하고 계시지만, 또 현직에서도 지금 장산 그린시티에서 부동산 사무실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절대미녀 강현주 교수님 크게 박수. 네. 너무 가찬이시고요. 교수님, 그러면 제가 오늘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을게요, 교수님. 네. 딱 두 개만 간략하게. 네, 지금 벌써 하반기가 되었다, 그죠? 네. 22년도 하반기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지금 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부동산 조정지역, 부산 조정지역 해제 언제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요 근래 들어서 네. 인터뷰도 한 번씩 하고 하는데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를 물어보시네요. 그럼 좀 변하시겠습니다. 물어보셔서 제가 볼 때는 예.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사다, 대해서 그죠? 네. 예. 진짜 부산 사람들은 정말 네. 관심이 많구나. 그 조정지역 해제되는 거랑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리모델링 예. LG 신도시 리모델링 그 용역 연구 용역에 포함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네. 조정지역 해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을 해제할 수 지정을 했으면 지정 조건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조금 갖추었을 때 예. 아마 해제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요즘 우리 부산의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해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그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가 벌써 5주 이상이나 되고 5주.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관망세로 돌아선 거는 벌써 작년부터 그런 어떤 조짐, 서서히, 네, 그렇죠. 금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쭉 나타나고 해서 아마 이번에는 반드시 거의 이제 조정지역 해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한 90% 이상은 90%.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발표가 나야 되니까 제가 이제 90%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략 그럼 언제쯤 발표가 나요? 9월 말에서 10월 달 정도에는 빠른데 그죠? 회의가 그때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가 그때쯤 잡혀서 이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조정 지역이 뭐 풀린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매수세 자체가 살아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금리 문제도 있고, 그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아지니까.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모델링 바람도 불었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 관련 일기 신도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재건축 얘기도 오가고 해서 만약에 조정지역까지 해제되면 지금 겨우 좀 많이 좀 가격이 좀 그 떨어졌는데 다시 그 올라갈 가능성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뭐라고 이슈 아니면은 뭐 우리 이제 전문가들 얘기로는 재료 그런 게 있으면은 상승 붐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해운대 신도시 1기 신도시가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정책 자체는 부산의 이제 해운대 신도시로 봐서는 굉장한 하나의 이슈이고 재료이긴 한데 지금 가장 큰 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금리 인상 문제랑 경기 침체 때문에 전체가 다 이 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시킬 만한 붐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문제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요소들이 좀 맞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예. 정부에서도 이 조정지역 해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하나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인데 그렇게 해도 충분할 거다.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에서 아마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게 만약에 갑자기 또 급격하게 또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은 정부에서도 이 당장 이 조정지역을 완화시키지 않겠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해운대 신도시 그러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전국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그렇죠.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자체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부산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탄력을 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 타입이 적당하다고 보실까요? 아니면은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 흔히 말해서 가장 저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신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지금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선뜻 이제 매수세에 이제 좀 다가가기가 좀 힘들고 이게 이제 저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이제 뭐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 한번 올라갔던 그 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데는 경직돼 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직돼 있다는 걸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하나의 부동산 특성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한 번 올라간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아주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죠. 경직성이 있다는 거죠. 확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 해운대 신도시 같은 경우에 20평대가 한 4억 2천, 5천, 뭐 초반대 하던 게 지금 3억 9천 근대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따져봤을 때는 한 10% 정도 많이 안 떨어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또 그 금매 자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 떨어지는 가격 그리고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부동산이 뭐 10년 전의 가격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는 조금 더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면 조정지구로 해제가 되고 나면 만약에 매수세를 고려하시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매수를 조금 생각하시는 분한테 지금 사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뭐 손해본다거나 앞으로 완전 떨어질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안 해도 좀 매수를 권해도 괜찮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을 해서 내년 뭐 상반기 또는 내년 중반기까지도 이 상태가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금리가 조금 올라가다가 아마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계속해서 금리 자체를 올려놓지만 않을 거니까. 맞아,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내년 중반 때부터인가 그렇게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금리가 조금 이제 내려간다? 그럴 때는 본인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더라도 별 부담이 없다 싶을 때는 충분히 뭐 이렇게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정 지역이 조금 해제되고 나서 조정 지역이 해제되고 정도 그 관망세로 이제 좀 보면서 매수 시기를 자기한테 맞는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 자본에 대한 어떤 비율과 이렇게 해서 잘 맞춰서 이제 집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현명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뭐 내년까지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은 할 수 없지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내년도 한 초반 정도까지 어떤 예상을 살짝 해보신다면 부동산 시장. 지금 조정 지역이 해제가 돼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다. 그렇게 한다면 이 상태가 계속되지 않겠나. 금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보니까 금리를
연준 파월 의장이 예, 예. 또 올렸더라고요.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네네. 한국에도 그게 여파가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면 기준금리 자체가 조금 올라가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예.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죠. 집을 예. 사는 것 자체는 좀 힘드니까 좀 그렇지 않겠나. 그럼 조금 활성화되는 시점은 대략 이렇게 예측하는 시점 언제일까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아무도 아무도 모르지만 네네. 네. 아무도 모르지만 예, 예상컨대 그렇죠. 네, 빈틈을 네. 잘 찍으시는군요. 사실 이게 그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뭐 도대체 언제? 그렇죠. 네, 인스턴트 직물 같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예. 언제쯤 시기를 잡느냐 각각. 예. 근데 이 전체가 움직여야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확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때 집을 사면 늦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 가격.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어떤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뭐 상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반기 이렇게 하반기 쭉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에서 언제나 어떤 특정한 시점을 본인한테 맞는 시점을 제가 볼 때는 잡는 게 좋을 거예요. 개인의 자본에 따라. 네네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괜찮거든. 다시 얘기해서 지금부터도 괜찮아요. 하실 분들은 그죠? 그렇죠. 금매들이 나오니까. 그렇지, 금매들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이제 조금 얘기를 리허설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자를 조금 높은 상태에서, 지금 이자가 조금 높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주 금매를 사서 그 차익을 노리느냐, 아니면은 금리가 조금 예를 들어서 내려간 상태에서, 그래서 조금 약간 비싸게 살 거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계산을. 그렇죠. 그거를 본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금리라고 하는 거는 또 자기가 어떤 특정 시점에 또 갈아탈 수가 있잖아요. 자기 신용에도 그렇고. 그렇죠. 조금 싼 대출 이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괜찮은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괜찮은 금매 물건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시기가 좋다는. 그렇죠. 나쁘진 않다는 얘기. 안 그래도 몇 군데 막 리스트를 해서 눈여겨보는 금매를 노리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게. 그러니까 똑똑히 네네. 요점을 딱 얘기를 해주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벌써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다 된 거예요? 너무 아쉽다. 같이 듣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엄청 현명하게 이렇게 답변 주신 게 조정 지역.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하신 분들 계시니까, 그게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을 해제 후에 본인의 자본에 대해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해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명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아쉬운데, 좀 개인적으로 저희가 영산대학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버스에 우리 40주년 이런 플랜카드처럼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모교가 될 거죠. 아직 현대로 다니고 있지만. 예. 교수님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학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 학교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과정, 학사과정이죠. 학사과정하고 석박사과정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통합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 학과예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학사하고 석사, 박사가 같이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있는 학교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장학금 제도가 정부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 장학금 제도가 너무 좋아서 거의 공짜로 학교를 다니시는 분이 근데 똑같이 학위 과정을 줘요. 4년제 대학 학위 과정을 그대로 이게 주고. 엄청 큰 메리트다.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학위가 학사 학위가 계신 분들은 지금 부동산이 우리 평생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바라보고 같이 가야 할 그런 어떤 관심 있는 학문이고 하니까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이제 진학을 하셔서 본인만의 어떤 투자 노하우 그리고 인사이트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이런 거를 기르고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또 교수님도 절대민요 교수님도 뵙고 또 왔고 눈치들이 빠르십니다. 눈치들이 빠르십니다.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 오늘 정말 맛배기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말씀 안 하신 거기 때문에 또 그 나머지 얘기나 그 수업이나 그 공부가 더 아마 궁금하시고 하실 거니까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